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요.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조사장 소피아의 리얼부장.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며칠 간격으로 계속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쏟아져 나온다.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 맡긴 프로젝트에서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스터디에서 계속 새로운 대책에 대해서 공부하시거든요. 이거 공부해가지고 좀 이제 정리가 됐다 싶으면 다른 정책이 또 딱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 통과한 임대차 3법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내용이 쉬운 것 같아서 영상으로 만들지 않았다가 그래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카메라를 켜 보았습니다. 우선 내용 짚어볼까요? 자, 임대차 3법. 네,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월세 신고제. 전세 월세를 계약을 했을 때 한 달 이내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 소득을 누락시킨다거나 숨기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조금 더 과세가 더 투명하게 걷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제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미리 마련해 둔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나온 두 번째 법이 있죠. 두 번째는 말도 많은 전월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이제 계약 갱신을 할 때, 그러니까 전세계 같은 경우는 2년 돼가지고 올릴 때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약간 퍼센테이지는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억 전세라고 했을 때는 다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5%인 2천만 원밖에 올릴 수 없다라는 거죠. 우선 겉으로 보기에는요, 세입자들을 위한 법 같죠. 딱 금액을 더 많이 못 올리도록 딱 잡아놨으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자, 우선 그 내용이고요. 세 번째,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은 더 말도 많은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예전에는 보통 전세 2년 기본이었는데 여기에서 더 원하면 2년까지, 그러니까 최대 4년까지는 무조건 살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보통 2년마다 이사를 가신 분들, 막 전세가 막 계속 너무 많이 올라서 이사를 다니셨던 그런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모습의 또 정책이죠. 또 정말 그럴까요? 자, 이렇게 주 내용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이 이미 살고 있는, 이미 계약 중인 그런 임차인들과 임대인에게도 또 소급 적용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자, 우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영상을 켰는데요. 이런 정책이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정말 목적만큼의 결과가 따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법 때문에 임대인들의 어떤 이득을 또 이렇게 제한을 뒀잖아요. 그럼 이게 제한이 두는 거대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생존하는 건데 이렇게 나의 이득을 누군가가 못하게 만든다면은 그것을 수긍하고 끄덕끄덕 이러기보다는 또 나의 이득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른 추가적인 노력 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갱신 청구권 예외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집주인이나 또는 집주인의 좀비 속 가족들은 들어가면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의 예외 조항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계약 갱신의 그 기간을 끊고 싶다면 이런 예외 조항을 이용을 한다거나 금액도 새로운 계약을 할 때 그 다음에 5% 제한까지 염두해서 더 확 올려서 세입자를 다시 받기 시작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려서 결국은 자신의 이득을 위한 선택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의 피해가 또 세입자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은 이기적이다라는 거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갑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약서 상의 값을 A, B로 할까요? 자, A와 B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직장에서 A와 B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있고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합시다. 이럴 경우에 정부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도 보장하고 쉽게 자를 수 없도록 하고 업무 시간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이 B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서의 모든 관계가 이 B에게 유리하냐? 권한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행위를 시작했을 때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A와 B, 갑과 의 중에 누구에게 더 많이 있느냐를 냉철하게 보시면은 그래도 여전히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그런 권한을 훨씬 많이 갖고 있는 위치에 있어요. 자, 이 위치는 어떻게 해서라도 잘 바뀔 수가 없죠. 권한이 더 많다. 이 사람은 또 다른 권한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고 또 권한을 새롭게 만든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임대차 3법도 통과해서 내가 뭔가 상황이 나에게 더 점점 유리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치 자체가 갖고 있는 권한이 다른 거는 변함이 없어요. 권한이 이쪽에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저는 또 좀 불만인 거는 뭐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의 관계가 절대 아니잖아요. 둘이 서로 윈윈하면서 서로의 그 필요한 것을 서로 공급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세입자일 때도 저희 집주인분들이랑 관계도 좋았고 저 역시도 지금 세입자분들과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배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 적처럼 이렇게 정부가 만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 계약갱신 청구권의 예외 조항 중에 인상 깊은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집주인이 직계 존비속이 들어갔을 경우 집주인이 또는 이사를 한다 이럴 때는 이게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집주인이 그래놓고 자기가 딱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임차 내역을 이사간 이 이전 임차인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진짜 집주인이 아닐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임차인에 조금 더 유리하게 이렇게 딱 정보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뭔가 소송 막 이런 것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도 좀 그랬지만 이것도 있더라고. 예외 조항 중에 뭐가 있냐면 집주인이 이사비를 줬을 경우에는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본 기사가 되게 인상 깊은 게 뭐였냐면 이미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집주인이 이제 좀 나가달라 4년이 안 돼 세입자에게 좀 이제 나가달라 하고 집을 내놓겠다 이야기를 했고 세입자도 다 알겠다고 해서 벌써 몇 달 전에 이야기가 다 끝난 상황이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서 그 조항이 있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서 4년은 무조건 내가 계약갱신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말을 하면서 사실은 이사를 갈 준비는 다 한 상태인데 집주인한테 이사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목적은 순수하게 정말 내가 더 2년을 더 살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급해져 있는 이 집주인의 상황을 이용해서 또 이사비를 떼려고 한다라는 뉘앙스의 기사였습니다. 제 뉘앙스가 아니고요, 여러분. 기사의 뉘앙스가 그런 예를 한 3-4개를 똑같은 사례를 들면서 자, 이것만 봐도요. 모두가요. 이게 나쁘다 그렇다가 아니라 모두가요. 자신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득을 볼 수 있을까를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임대인, 임차인 다 상관없이요. 자, 이렇게 막 세입자도 머리를 굴리고 있고요. 집주인도 차라리 내가 4년 지났으면 다음 세입자를 받는데 그럼 또 4년이 고정이 되어야 되니까 너무 골치가 아프고 이런 게 우려스러워서 그냥 내가 애초에 비워두겠다. 비워두는 그런 선택을 하는 집주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세입자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법이 또 의도치 않게 또 다른 방향으로도 흘러가는 것이죠. 정부의 목표나 의지는 항상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인데요. 저는요.
근데 좀 그렇게 결과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 부동산 정책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데 임대차 3법까지 나왔기 때문에 전세가의 상승은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4년만 묶어놓는다고 해서 묶이는 게 아닌 거거든요. 결국에는 세입자를 위한 것처럼 보이는 법이 결국에는 세입자를 위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냉철하게 판단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조정할 힘이 타인에게 있는 것 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좋습니다. 정부가 나를 위해서 일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좀 뒤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맘처럼 안 될 수 있잖아요.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국회의원들은 좋겠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뭔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 혼자 이렇게 딱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힘은 계속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떤 입장에서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어떤 상황에 내가 위치해 있는 것이 내가 쓰러지지 않고 온전하게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위치일까요? 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 때문에 오늘 임대차 3법 이야기도 한번 해보았어요. 자, 여러분 영상 밑에 어떤 댓글도 괜찮습니다. 너무 비방하는 댓글만 아니면 어떠한 의견 개진도 환영하고 또 토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 저도 열심히 보고 답변 드릴게요. 자, 이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